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간 탐욕의 결말을 그린 언더그라운드 드라마,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징어 게임, 이 세계 시장을 석권한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40살이 다 되도록 변변한 직업 하나가 없죠. 이것이 드라마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는, 흔히 목격되고 있는, 아니 흔히 겪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 하나는 백수죠, 백수. 자, 나이가 40살이 다 되도록 엄마가 파출부를 해서 모아놓은 돈을 몰래 훔쳐서 경마장으로 달려갑니다. 경마장으로 달려갑니다. 드라마에서는 기훈이라고 나오죠, 기훈. 그런데 우리나라 배우 이정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1등말을 맞추게 되어서 두둑한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실려놓고 어깨를 으쓱 하면서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경마장을 다 빠져나오기도 전에 그 반반한 그 여자 하나를 만나서 거기에 잠시 넋을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 돈봉투를 털려버리죠. 옛날마다 쓰리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도 모르고 이제 집에 가면은 이 돈으로 뭘 쓰고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40살이 다 되도록 백수건달로 살았는데 오늘 가서 뭐 해드리고 어머니 뭐 해드리고 이런 계획 짜는 것이죠. 그런데 웬걸요? 가다가 정말 꿈에서라도 만나기 싫은 그 인간들, 채권단, 돈을 받으러 돌아다니는 그 조폭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매 앞에 장사 없고 홍두깨로 10대 맞아서 담을 뛰어넘지 않은 황소가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손에 넣은 돈인데 정말 주기 싫지만은 매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돈을 주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에 웬걸 주머니가 뻥 뚫려 있네. 뒤집어 보니까 주머니가 예리한 칼로 촥 그어져서 찢어져 있고 돈 봉투는 어디 간 데 없죠. 그래서 또 빕니다. 진짜 이 돈이 있었다고 빌지만은 그들에게 그런 빈다고 통합니까? 또 죽도록 두드려 맞고 도장을 하나 찍으라고 합니다. 신체 포기각서에 도장 하나 꽉 찍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데 지하철에서 그 어떤 사내를 만났는데,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그 딱지치기 있잖아요. 딱지치기. 우리가 어릴 땐 딱지를 안 그러고 떼기라 그랬는데, 떼기 때려서 뒤집어만 먹는 거 있잖아요. 그 게임을 하자고 어떤 젊은이가 제의를 하는데, 자기 그 딱지를 뒤집으면은 돈을 10만원을 준대요. 그 소리만 듣고 에라이 하고 덤벼듭니다. 아무리 때려도 안 돼요. 그런데 저쪽 사람은 내 걸 때리니까 내게 확 뒤집어져. 돈 10만원 내놔. 돈이 없잖아.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따기를 맞아라, 따기를 맞는 걸로 하고 계속 합니다. 그런데 양볼이 시뻘겋게 되도록 돈은 한 번도 못하고 계속 두드려 맞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제의를 하는 것이요. 이러지 말고 진짜 게임 한번 해볼래? 그게 이제 오징어 게임장으로 기훈이를 불러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 가면 안 되죠. 그런 데는요. 그런데 안 가게 됩니까? 사람은 반드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훈이가 오징어 게임장으로 가보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늙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러니까 시쳇말로 인간 부대기, 인간 시래기들은 거기 다 모여있는 겁니다. 룰은 간단해요. 게임에서 이기면 돈을 따는 겁니다. 게임에서 이기면 돈을 따는 거예요. 룰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번에 한번 잘해서 돈을 따면은 이제 손 씻고 사람답게 살겠다, 그런 나름대로 이제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노인분은 번호가 1번이고 기훈이는 456번입니다. 456번입니다. 이들은요, 게임에서 지면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보지도 않아요. 이기면 돈 준다는 그 말만 듣고 이기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그 눈이 멀어버린 인간들의 공통점입니다. 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알고 싶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뭐 설마 죽게 하겠어, 뭐 살아나가면 또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제가 전공한 화식경제의 화식전의 그 사마천의 얘기를 빌자면은 그렇게 비판했던 인간으로서는 진짜 하면 안 된다고 했던 바로 오랑캐 부자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랑캐 부자들이 바로 이런 군상들입니다. 여러분 그 달고나 아십니까? 달고나? 우리가 어릴 때 왜 그 설탕을 빡빡 녹여가지고 도장 같은 거 콱 찍어가지고 그 도장대로 똑똑똑똑 떼내면 하나 더 준다는 게임 있잖아요. 그걸 달고나 게임이라고 하는데 어릴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요즘도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 시장이나 학교 앞에 보면은 그걸 막 해가지고 이걸 코 질질 흘리면서 떼가지고 그런데 이게요. 그게 안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마을은 이제 그 떼면 하나 더 준다는데 전부 하나 더 준다는데 속아서 아이들이 돈 다 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징징 울죠. 아 이거 공책 사야 되는데 연필 사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뭐 사오라고 했는데 구구절절 사연이 흘러나와요. 막 질질 울면서요. 그래 봐야 그 야바이꾼에게는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이게 게임이잖아. 너가 이기면 될 거 아니냐. 이게 세상의 룰이거든요. 이게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렵사리 별표를 하나 띄었는데 그걸 입에 넣고 먹어버립니다. 그 시합은 여러 가지인데 지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지는 사람에게는 이 복면 마스크를 한 그 마스크맨이 와서 총으로 빵빵빵 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 데스게임이죠. 데스게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막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응은 안 통해요. 그럼 너도 죽어. 쏴 죽여버립니다. 계약서에 들어있다고 근데 너희들이 못 본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죽이고 죽여서 추려내야 하니까 사람 죽이는 것은 아주 예사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줘야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데스게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바로 그 세상 아닙니까? 공영개발했으면 저렴하게 공급될 아파트를 민영으로 바꾼 탓에 당첨자는 비용을 더 부담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개발을 주도한 소수 사람들은 1120%의 이익을 거머쥔 이름하여 대장동 사건, 바로 이것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1120%라면요, 1120배인데요. 1만원 투자한 사람은 1120만원 받아가고, 뭐 요거까지도 괜찮아요. 1120만원이니까. 그런데 10만원 투자한 사람은 1억 1200만원 가져가고, 100만원 투자한 사람은 11억 2천만원 가져가고, 1000만원 투자한 사람은요, 112억 가져가고, 1억을 투자했으면 1112억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제3자들, 국민들은 덤덤해요. 왜 그럴까요? 왜 덤덤할까요?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대장동에 그 청약이 몇백 대 1이었는데 거기 청약 넣은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나니까 야 차라리 떨어진 게 잘 됐어. 만약 됐으면 내가 배 아파 어떻게 할 뻔했냐고. 부동산은 지금 뭐 완전히 정점을 쳐가지고 오늘 떨어지느니 내일 떨어지니 난리인데 차라리 당첨 안 된 것이 하늘이나 도와준 거 아니냐. 그럼 우리 행복해야 돼.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앉아서도 이런 얘기 한답니다. 야, 우리 큰일 날 뻔했다, 그지? 만약 당첨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진 거 너무 슬퍼하지 말고 오늘 우리 한잔하고 오랜만에 꼭 안고 한번 우리 둘이 해프 풀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육냄새 맡아본 지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히 웃으면서요. 수작을 걸어오는 사내가 징그럽기도 하지만 대장동에 들어가서 대장은 그냥 똥방이로 제대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어서 그래 한번 안아주자. 죽어서 나타난 남의 귀신 소원도 들어주는데 살아있는 저 인간 소원은 한번 들어줘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몇백 % 배당금 받아간 놈들 미워할 것이 없어요. 어차피 그 돈은 내 돈 아니잖아. 정이라고 좋아 안 해. 사회정의 웃기지 마라 임마. 너 같으면 그 돈 탐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먹으면 반드시 엮여진다는 거, 그 잘난 곽상도가 그걸 몰라? 다 아는 거지. 그러나 자기들은 쳐드셔도 아무 탈 없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닌가. 그거 당해도 싸지. 오판이 나온 실수, 그거 누가 책임져? 쥐가 책임져야지. 막 하하하하 웃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상은 일반적인 관측과 달리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죽음을 보고요,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서요, 제발 여기서 살려달라고, 보내달라고 막 살살살 빕니다. 이겨서 받게 된다는 그에게 돈보다 자기 목숨을 더 아까이 생각하는 생존 본능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이 게임에 들어온 이상 대안은 없어요. 게임을 포기하면 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어서 생존자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줄어들자 기발한 착상들이 막 떠오릅니다. 또 게임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도 있고 조를 이루어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죽기는 마찬가지. 왜요? 이 게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설정되어 놓은 죽음의 덫을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람쥐도 나무에서 떨어지고 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투명다리를 건너는 그 게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압권인데 기훈이가 1번을 받았지. 1번. 그런데 마지막 번호를 받은 놈이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바꿔달라고. 이놈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군가 저 다리를 건너면 돈은 저놈이 가져가는데 나는 건너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번 한번 건너보자고 기훈에게 와서 이렇게 막 빕니다. 바꿔달라고요. 그래서 기훈이가 인간 구대기 시대이긴 해도 그래도 나름 인간적인 그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바꿔줍니다. 그래서 1번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다리 위에 올라간 사람은 두 번째 발걸음에 와장창 떨어져서 끝을 모를 지옥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가는 족족 다 떨어져 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리가 이제 죽음의 다리라고 이제 판명이 되자 이제 슬슬 뒷걸음치는 거죠. 도살장의 황소가 뒷걸음치고 사형수가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냄새를 맡고 사형장으로 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발악을 하는 그런 것과 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입니다. 뒤에 사람이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면 다리 위에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화 타이타닉.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배. 건너지 못할 바다가 없고 뚫고 지나가지 못할 태풍이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타이타닉. 그것이 이제 침몰하지 않습니까?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그때 배전을 이렇게 꼭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비부인. 그 부인의 손을 밟아가지고 바닷속으로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신사의 뭐라고 표현해야죠? 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 절박한 순간에도 저 여자가 죽으면은 저 남자는 내 차지해야 하는 그러한 계산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사례도 나오죠. 사회에서 앙숙인 남자를 게임장에서 만나요. 저 자식 언젠가는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보니까 어차피 다리 위에 떨어져 죽을 다 운명인데 이 남자의 허리를 안고 여자가 다리 위로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진주 촉선루의 논개가 여기서도 등장하는 거죠. 네? 여기서도요. 자, 이 게임은 말입니다. 돈을 원하는 자는 죽음을 담보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세상은 살아남은 자의 몫이야. 그 액을 거머쥐고 싶으면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이 잔인한 이 법칙인데요. 이게 우리 세상 법칙입니다. 정말 우리가 윤리와 도덕과 여러 가지 제도로 규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돈과 미녀와 권력은 소수에게 다 집중되어 버립니다. 지금도 1%의 부자들이 재화의 48, 9%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50%를 초과하는 순간에 세계 경제는 비상등이 켜지고 시스템이 와해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둔다면 말입니다. 그냥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둔다면 70%까지 독점할 수 있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십시오. 10%도 채 안 되는 양반 사족이 전 국토를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 가지고 있는 멧돼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70%는 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남의 집에 소장농으로 머슴처럼 동물보다 조금 나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는데 이 신분도 대대로 세습된다는 겁니다. 대대로 세습된다는 거죠. 이러한 세상이 우리도 500년 동안 지속되어 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쨌든 말입니다. 돈이든 집이든 세상이든 역사든 최후의 생존자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엉망이 되었다고 한탄을 하잖아요.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 손해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손해인데 몰라. 이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요, 최후 승리자가 맛보는 희열을 그동안 체험하였거나, 요거 보면 아마 강남 부자들, 지금 신흥 부자들 말고 과거 1대, 2대 부자들이 이런 류인데요. 또 지식으로 알고 있는 부류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친일, 처단, 뭐 어쩌고 저쩌고 지랄을 떨어도 살아남은 놈들이 부귀영화 다 누려가더라. 그것이 역사의 증명이더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알았고 듣고 알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어정쩡한 지대에서 제3지대에 은닉하면서도 중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미적지근하여 상한 물이 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 이거 그 사람들에게 안 들려요. 정의를 앞세운 놈 잘 사는 거 못 보았다는 것이죠. 용상의 주인은 의인이 아니라 건달들인 거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놈이 남았죠. 상대를 죽인 놈에게 돈이 돌아가요. 456번 기훈과 상대가 싸우는데, 서로 칼을 들고 싸우는데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저쪽 상대가 쓰러졌어요. 머리맡에는 칼이 땅에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칼을 꼽더니만은 자기 목을 그어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이 사람은 의인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기훈이 최종 승자가 되었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얼마를 배당받았을까요? 456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최근에 대장동에서 1200억 얼마 배당받았다는 모 씨보다도 이 기훈의 기분이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여튼 기훈은 돈을 들고 인간답게 살아보겠다며 집에 가보니 노모는 생활고에 죽었습니다. 미국으로 간 딸에게 가서 생활비를 두둑히 주려고 돈을 챙겨서 비행기 티켓팅을 하러 가는데 다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려는 자를 발견하고 안 돼 가지마, 너 절대로 가지마 하고 말립니다. 그리고 막 항의를 해요. 전화를 해서. 그런데 이런 말이 들리죠. 그냥 외국으로 가세요. 그것이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오징어 게임 주관자들의 낭낭한 그 음성이 어깨너머로 들려 나옵니다. 이정재는요, 도둑놈이라는 영화에서 전지현 김혜수와 연련을 했죠. 저는 두 가지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야, 오빠 못 믿어? 그 골동품 내가 보관할게. 내가 누구야? 네 오빠잖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골동품을 손에 넣으려고. 오빠라고? 미쳤네. 믿을 걸 믿어야지. 도둑놈의 말을 내가 왜 믿어? 전지현이 매몰차게 대응합니다. 예, 도둑놈이 왜 가난한지 아니? 무지하게 비싼 국보급을 훔쳐다가 싸게 팔아먹으니까 그래. 그래서 가난한 거야. 도둑년 왕초 김혜수가 화식에 달통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대사를 보고 이 작가는 천재이거나 아니면 화식을 아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대단원에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화식 중강의를 하면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았으나 제 실력도 좀 부족하고 또 요령이 부족하였습니다. 졸강을 명강이라고 칭찬해 주신 여러분, 특히 우리 줌에 들어오신 강희주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화식경제의 내용을 5글자로 마무리합니다. 화식은 게임. 화식은 게임입니다. 이 화식은 게임이라고요. 반드시 이기는 게임인데 원리를 몰라서 모두 죽어버리는 데스게임이죠. 왜 그런가?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에 탄생한 인간은 모두 죄인이어서 언제나 잘못된 선택을 하죠. 하지만 오감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오감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인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렵다면 가려운 곳을 긁어야지 이 가려운 근원을 치료한다고 이곳저곳 찔러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시시대의 동물적 생존 본능이 남아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를 형성해야 안전하게 느껴진다는 정서가 강하기 때문이죠. 사과나무 밑에서 잠을 자다가 사과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서 지구가 무너진다고 도망을 가는 말을 보고 코끼리, 사자, 원숭이, 심지어 개미까지 따라서 도망을 가는 우리 초등학교 사회생활 책의 그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웃었습니까? 저 바보들. 그런데 바보는 그 동물이 아니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우리 인간이 바로 바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를 알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든 정치든 국방이든 문화든 예술이든 외교든 인간에게는 역사란 이름으로 과거의 사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영
아니 옳시답니다. 화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사 내용 중에 외설적인 표현도 있고 또 조금 각색도 했습니다만 다 재미를 위한 것이니까 양해 바랍니다. 오징어 게임은 방송사에서 방영하지 않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에 보급됐는데 말은 통하지 않아도 영상만 보고도 공감을 할 수 있고 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인간 세계에서 모두에게 울림을 공유할 수 있어서 83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엄청난 인기몰이 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자료는 조선일보 사진과 기타 여러가지 자료들을 이용했음을 밝혀드립니다.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